안녕하세요. 파이널 기말고사 핵심 유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행렬까지 범위인 학생들이 요거를 직전 보강 때 풀게 될 건데요. 일단 행렬이랑 경우의 수 부분이 앞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기출에서. 그리고 2차 부등식 부분이 보통은 킬러로 나오고 경우의 수 문제나 행렬 문제 같은 것도 어렵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일단은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행렬을 연립하는 문제죠. 자, 두 2차 정사각 행렬 x, y에 대해서 행렬 6, y를 구하라는 거네요. 물론 각각의 x, y 행렬을 구하고 해도 되겠지만 여기서 보면 얘한테 지금 이 정도 곱해주고 얘를 요 행렬을 빼버리면 되겠네요. 2x 플러스 2y 행렬에서 그럼 얘가 2배가 되겠죠? 이게 2배가 되면 2x 마이너스 y 행렬 얘를 빼버리면 되겠네요. 위의 식에서 아래식 빼버리면 3y는 1, 마이너스 4, 1, 2 이런 식으로 되네요. 자, 그 다음에 6y를 지금 물었기 때문에 여기를 2배를 띄워두면 되죠. 실수배로. 하지만 답은 2번. 자, 2번 문제 볼게요. 일단 요 NPR, NCR 이렇게 경우의 수 문자 표현이 나오는 문제는 반드시 요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NCR 요 조합의 수는 조합은 말 그대로 지금 뽑은 조합만 볼 거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NPR이라는 요 순열의 수를 지금 R개를 택해서 뽑을 거기 때문에 이 R개를 택했을 때 이 R을 나열하는 요 중복수만큼을 순서를 상관있게 하는 중복수를 나눠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NPR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N100, 그 다음에 N-R팩으로 바꿀 수 있고 원래 있던 요 R팩은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자, 물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떤 것도 반드시 챙겨줘야 되냐면 요 R이라는 거는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니까 얘가 당연히 0개부터 N개까지 요 범위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걸로 나중에 장난치는 문제가 뭐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알아놔야 지금 시험을 칠 준비가 된 거겠죠. 자, 그럼 이 문제도 풀어볼 텐데 일단 얘도 연립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두 개의 식을 더하면 이 NPR 그 다음에 요 NCR 부분은 사라지는 게 보이죠. 두 개 더하면 392랑 280이니까 672 그러면 NPR은 얘는 336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대입을 해서 여기다 넣어서 NCR을 찾아주면 392에서 지금 얘를 뺀 거니까 56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할 거냐. 자, 요 NPR을 얘가 가지고 있죠. 뭐 어떤 공식에서? 요 공식에서. 얘는 R팩분의 그 다음에 NPR이었어요. 그러면 요 56이라는 숫자는 R팩분의 336이라는 거고 봤을 때 그럼 R팩을 구할 수가 있겠죠. R팩은 그럼 56분의 336 계산을 해주면 6이네요. 그럼 R팩이 지금 6인데 자, R팩해서 6이 되는 숫자는 뭐가 있냐면 당연히 3이겠죠. 3, 2, 1 해줘야 6이 되니까 R은 3이 되네요. 일단 자, 그 다음에 N을 찾을 건데 어디다 넣냐면 여기다가 3 넣으면 되죠. 그냥 그럼 NP3은 33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상한 짓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지금 얘가 N, 그 다음에 N마 1, N마 2 이렇게 순차적으로 줄어서 336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막 3차 요 전개를 막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숫자 쪽을 쪼개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지금 다 전개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게 아니고 얘를 쪼개야 돼. 얘를 일단 한번 쪼개보면 한 6으로 나눠볼까? 6, 5, 30, 6, 6, 36, 7, 그 다음에 8, 56. 자, 그러면 얘 큰 거부터 세우니까 지금 8, 그 다음에 7, 6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제일 처음에 뭘로 시작했던 거냐면 가장 큰 수 8로 시작했던 거네요. 그러면 n이 8.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여기에 3차 전개를 하고 있지 말라는 말이야. 근데 학생들이 가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n은 8이고요. r은 아까 어디서 보였냐면 3이었죠. 그러면 지금 n 더하기 r은 얘는 11 해서 답은 1번이겠네요. 자, 이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3번은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3차 앞에 계수를 반드시 1로 맞춰주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근과계수를 쓰기 전에. 자, 그러면 이 세근의 합, 그 다음에 두 개씩 곱,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얘를 일단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호도 중요한데 바꾸고, 그 다음에 안 바꾸고, 바꾸고 해요. 그러면 보면 얘는 부호 바꿔준 마이너스 2, 안 바꾸고, 그 다음에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일단 됐죠. 자, 그 다음 요거의 식을 좀 변형을 할 텐데 위의 식을 지금 잘 보면 두 개의 문자씩만 있죠. 예를 들어 베타 플러스 지금 감마는 얘만 보면 되니까 얘 그냥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죠. 요거랑 같은 문자. 그럼 뒤에 것도 마찬가지. 베타분의 2 마이너스 베타가 있고 뒤에 것도 감마분의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뭐 바로 통분을 해도 되지만 일단 쪼개서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그 다음에 통분을 할게요. 그게 더 계산하기가 편해서 마이너스 2로 묶고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얘를 지금 적어준 겁니다. 마이너스 2 빼서. 자, 그 다음 얘는 나눠주면 마이너스 1이죠.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이 안에 거를 간단히 통분을 해주면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만 있으니까 그럼 베타, 감마를 더했겠고 얘는 베타만 있으니까 알파, 감마 더했겠고 얘는 감마 있으니까 알파, 베타 더했겠죠. 즉 두 개씩이 곱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2, 그 다음 여기 있는 수 그냥 대입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지금 2분의 3 마이너스 3.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좀 밑으로 내려왔는데 자,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연립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찾아라 라는 문제예요. 자, 일단 요런 a, b, 그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3개짜리에 있는 부등식 문제는 어떻게 항상 먼저 바꿔주고 시작을 해야 되냐면 a, b, 그 다음에 요 b가 연속될 수 있게 b가 c보다 작다. 요 두 개를 만족하기 때문에 얘를 합쳐서 그냥 이렇게 3개짜리로 하나 적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 3개짜리의 부등식을 일단 두 개로 갈라주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럼 일단은 갈라보면 자,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두 개씩으로 가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을 그냥 각각 풀고 자, 연립 부등식이라는 거는 얘의 범위도 만족하고 동시에 얘의 범위도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범위를 합범위가 아니라 만나는 범위, 교 범위를 구해야겠죠. 공통 범위.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풀어보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는 게 편하겠네요.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플러스 3 크고 그 다음에 얘도 이쪽으로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마이너스 a 0보다 크다. 자, 요 두 개의 지금 2차 공식을 풀 건데 얘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라 라는 거니까 얘네 둘 다 지금 양수계형이죠. 얘 식을 뭐 f1 그 다음에 얘를 f2 라고 해볼게요. 그럼 f1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얘는 항상 0보다 지금 크거나 같아야 되는 계형이고 얘는 지금 0보다 무조건 이렇게 커야 되는 유형이네요.
그럼 얘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했을 때 얘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얘는 D2라고 했을 때 얘는 0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판별식이랑 꼭지점 위치를 헷갈려서 판별식 D를 크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 반드시 실수 안 하게 조심을 좀 합시다. 자, 그럼 판별식을 좀 풀어볼게요. 일단 D1 얘에 대해서 판별식을 쓰면 되죠. 짝수분 쓸게요. B' 제곱 1 마이너스 AC 계산해주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그러면 A가 마이너스 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일단 D1 범위는 나왔고 그 다음에 D2 범위도 구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짝수를 쓰면 B' 제곱 1 마이너스 AC 계산을 해주면 2A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2A니까 A가 2분의 13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범위도 만족하고 얘 범위도 만족해야 되니까 두 개의 범위를 지금 교집합 범위를 찾으면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지금 2분의 13까지가 답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5번 볼 건데 5번은 좀 별표를 쳐두고 문제에서 놓치면 안 되는 조건들의 밑줄을 좀 그으면서 읽어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죠. 자, 일단 요 연립부등식을 좀 풀어 놓을게요. 요 절대값 쪽이 숫자보다 크다 쪽이니까 x-n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n이 2보다 크거나 이렇게 풀리겠고, 여기 밑에 식 같은 경우에는 마사, 마십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쪽이니까 4에서 지금 10까지 이런 식으로 풀리겠죠. 자, 근데 요 연립부등식, 즉 얘랑 얘의 공통 범위를 구했을 때 그거의 해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얘를 요 위에 미지수 값을 움직여 보라는 거죠. 요거를 또 정리를 하면 x는 n-2 또는 x는 n 플러스 2보다 크다. 즉, 이 부등식의 모양을 항상 그려놓고 나서 시작을 하세요. 예, 이런 식으로 생겼죠. n-2, 그 다음에 n 플 2. 그리고 여기서 학생들이 좀 많이 놓치는 게 있는데 n-2랑 n 플러스 2는 지금 여기서 여기를 빼보면 거리 차이가 얼마가 나냐면 얘가 4 차이가 나죠. 즉, 여기의 거리가 1칸, 2칸, 3칸, 4칸. 이런 식의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고 케이스를 움직여주면 좀 훨씬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심지어 감이 좋은 아이들은 요 4차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면 문제를 케이스 그림을 안 나눠봐도 문제를 그냥 바로 풀기도 합니다. 자, 근데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일단 4에서 10까지의 요 그림을 좀 그려놓을게요. 일단 해를 가질 수 있는 케이스가 총 3가지 있는데 그거를 말하기 전에 항상 말하고 싶은 거는 요 n이라는 값이 얘가 미지수예요. 지금 얘가 변동값이고 이 n 플러스 2가 움직인다면 n-2는 같은 n이라는 문자이기 때문에 요 4차이라는 거리를 같이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해를 가질 수 있는 그림의 케이스부터 그릴 건데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는 해를 가지고 지금 왼쪽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한 것든지 뭐 이쪽에 있을지 거리감은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지. 자, 그 다음에 또 해를 가질 수 있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둘 다 걸칠 때 또 있겠고, 자, 그 다음 왼쪽에서 해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안 가질 때 이런 식으로 총 3가지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1번, 2번, 3번.
근데 아까 말했듯이 n 플러스 2가 움직이면 n마 2도 얘가 변동값이죠. 변동이 되죠. 그래서 이놈 한 놈만 잡으면 얘를 잡던가 뭐 얘를 잡던가 해서 n을 대입해주면 그냥 이 케이스별로 해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요거부터 해볼게요. 1번 케이스. 얘가 지금 n 플러스 2고 10, 그 다음에 9, 8 이런 식으로 좀 몇 개 찍어놓고, 자, 그러면 요 자연수 객수가 2개가 돼야 되니까 9랑 10까지는 얘가 들어가야 되죠. 2개. 자, 그리고 n 플러스 2 요게 비어있기 때문에 1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 n 플러스 2 값이 지금 8에 가도 되죠.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2개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9에는 가면 비어있기 때문에 안 되죠. 요게 요 빨간색이 여기 가버리는 순간 얘가 비어있기 때문에 해가 2개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n의 값은 6에서 7까지인데 얘가 자연수니까 1번 케이스에서는 n이 6.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n이 6이 진짜 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돼, 이 거리감을. 얘가 아까 n플 2였고 요 옆에 게 n마 2였잖아. 그럼 여기다가 6을 넣어서 그럼 얘가 4의 위치에 있네? 그럼 여기에 진짜 해가 안 생기는지 확인을 반드시 하고 2번 케이스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2번도 지금 몇 개 그리면 9, 그 다음에 8, 4, 5, 6 몇 개 그려놓고 나는 여기 n 플러스 2를 먼저 기준으로 잡을래. n 플러스 2 마찬가지로 비어있기 때문에 지금 얘가 지금 자연수 개수 2개니까 양방향에서 지금 2개 생기는 경우니까 여기 하나만 해도 벌써 2개죠. 그러면 지금 n 플러스 2가 얘가 9에는 비어있기 때문에 얘가 9에 와도 되고 당연히 10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얘는 7에서 8까지. 그럼 얘가 되는 자연수 n은 7. 그 다음 마찬가지로 지금 n-2에 7 넣어서 확인하면 얘가 5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와 있겠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이 아까 전에 n이 7일 때 그 다음 n 플러스 2는 9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하나 해서 2개의 조건 충족했죠. 자, 그럼 3번 케이스로 넘어갈게요. 3번은 지금 왼쪽에서 해가 생기는 경우니까 n-2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죠. 요거. 자, 그럼 n-2 마찬가지로 몇 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해가 여기서 2개 생겨야 되니까 4랑 5 이런 식으로 n-2가 지금 6보다는 6에 딱 와도 되고 그 다음 5보다는 좀 커야겠네요. 비어있으니까. 자, 그럼 n은 8, 그 다음에 7. 그럼 얘는 되는 게 n이 8.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n 플러스 2에다 한번 넣어보면 얘가 딱 8 넣으면 10이 와 있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2개 조건 충족하고 자연수 조건 n8 충족하니까 되는 n의 지금 개수는 개수가 아니고 합이구나. 6이랑 7, 8. 그럼 얘들의 총합은 2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답은 21. 그래서 이거는 그림 케이스를 먼저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요 변동값을 움직여보면서 할 건데 항상 하나만 먼저 기준으로 잡고 움직이고 마찬가지로 뭐 얘를 기준으로 잡아도 되겠지. 그래서 한 문자만 좀 기준으로 잡고 움직여서 그런 식으로 해보면 됩니다. 그냥 대입해서 해보면 돼요. 아니면 거리가 4차이라는 거를 좀 감적으로 이용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줘도 되고.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번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일단 인수분해부터 할게요. 얘는 합차로 인수분해 되고 자, 밑에 식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는 1이랑 마이너스 a로 되니까 반드시 인수분해를 빨리 해줍시다. 기호가 있다고 해서 인수분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자, 얘는 해가 x는 마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이 두 번째에서는 요 식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1 하나랑 a가 지금 근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로 갈라서 풀어줘야 됩니다. 얘는 a가 마1보다 클 때, 얘가 a가 마1보다 작을 때. 자, 일단 이런 부등식 문제는 그릴 수 있는 것부터 빨리 그려줘야 돼요. 자,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또는 지금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항상 모양을 그려주고 나서 올리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에서 a까지 이런 모양인데, 그러면 이때 만나는 부분이 해니까 그 해의 x값의 합이 지금 9라고 하네요. 그럼 일단은 여기 몇 개 그려주는 거야. 3, 4, 5, 6.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대략 뭐 여기쯤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요 a 값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요 만족하는 정수합이 9니까 4랑 지금 5 더하면 지금 9 되는 거 보이죠? 아, 그러면 요 a라는 값은 지금 여기 5에 오면은 비어버리니까 5보다는 커야 되고 6에는 와도 되죠. 이런 식으로 되네요. 1번 케이스에서. 자,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그 다음에 얘랑 어차피 교집합 범위 때리면 얘 나오니까 요게 지금 답이고, 요 1번 케이스에서는. 그 다음에 2번 케이스 한번 조사를 할 텐데, 얘는 애초에 마이너스 1보다 a 쪽이 작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가 있죠. 자, 근데 음수를 더하는데 지금 합이 지금 9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조사를 안 해봐도 됩니다. 즉 답이 뭐냐면 그냥 5에서 6까지, 이게 답이죠.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케이스 정확하게 갈라줘야 돼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요 가로 길이가 8, 세로 길이 5인 직사각형 모양 화단에 지금 x만큼의 폭이 있는 요 길을 내는데, 요 길 바깥쪽 테두리 넓이가 90 이상 140 이하가 되도록 할 때 요 x값의 범위를 정하래요. 그럼 일단 길의 넓이를 문자 표현을 해줘야겠죠. 자, 여기는 이만큼도 x, 지금 여기도 x만큼이니까 2x 플러스 8, 이쪽도 지금 2x 플러스 5 해서 지금 초록색 넓이인 40을 빼주면 요 겉에 길의 넓이가 되겠죠. 5, 40. 자, 이 길의 넓이가 지금 90 이상, 그 다음에 140 이하가 되도록, 그럼 전개를 해주면 12고 26 바로 40 해서 없어지니까 얘는 없다 고칠게요. 자, 이게 지금 90에서 어디까지? 140까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3개짜리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요거 1번 한번 풀고 그 다음에 2번 풀어서 이거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범위를 풀어볼 건데 4x제곱 플러스 26x 마이너스 90, 그냥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거 0보다 크거나 그 다음에 약분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뭘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5, 9, 그 다음에 2, 1 해서 18에서 5 빼주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x값이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또는 x값이 2분의 5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 x라는 게 요 길이기 때문에 x는 당연히 얘가 지금 0보다 크게 되겠죠. 양수값을 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9는 얘는 아니야. 그래서 1번 범위를 풀었을 때 나오는 건 얘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범위를 풀 건데 4x제곱 플러스 26x 마이너스 140은 0보다 작다. 거나 같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냥 계산해주면 됩니다. 7이랑 10으로 될 거고, 그래서 쪽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0에서 그 다음에 2분의 7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자, 그럼 1번, 2번 범위에 얘네 둘의 지금 공통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5에서 2분의 7까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정리하고. 자, 8번 문제 봅시다. 자, 8번 문제는
일단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뭐를 먼저 표시를 하냐면 얘를 먼저 잡아주면 편해요. 밑에 거. 지금 fx식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gx식을 좀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의 그냥 식적인 의미는 fx가 gx보다 지금 더 아래로 얘가 더 아래에 있는 거 혹은 같은 부분을 찾으라는 거죠. 그럼 일단 같은 부분을 찍으면 당연히 여기 교점이겠죠. 교점. 그 다음에 gx 얘가 지금 올라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요 영역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x 범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정할 건데 요 위에 거는 케이스가 일단 총 두 가지죠. 풀마이거나 마풀이거나 해야 두 개의 부호가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찾는 쉬운 방법은 딱 펜을 들어서 이게 펜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요 만나는 교점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여야 돼.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움직여 볼 건데 여기서 딱 되었을 때 fx 자체는 플러스 값의 함수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gx도 마찬가지 똑같은 교점이니까 풀풀 이렇게 갔겠죠. 그래서 안 돼. 그 다음에 얘를 조금만 x값을 변동시켜 보면 요 안쪽 요 범위 내에서 구하는 거잖아. 지금 요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좀만 더 안쪽으로 옮겨주면 이 gx 자체는 플러스 값을 갖고 그다음 fx 자체가 얘가 지금 여기까지 딱 왔을 때 0이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이런 식으로 0을 기점으로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fx의 지금 함수값은 지금 마이너스고 여기 마이너스인 거 보이죠? 그 다음에 gx의 함수값은 얘는 플러스인 거 보이죠? 만나는데. 자, 그래서 어디부터냐? 요게 지금 0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움직였을 때 한쪽은 위에는 플러스 지금 아래쪽은 음수 쪽인 게 보이죠? 0에서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요 3까지가 되겠죠. 나머지 여기는 둘 다 플러스 플러스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플러스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어디까지? 0에서부터 3까지. 같다는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단 x는 0에서부터 3까지인데 예를 들어 같다가 붙으면 여기에서의 지금 gx 함수값이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요게 지금 0이 안 붙어 있죠. 그래서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안 붙는 게 정답입니다. 0에서 3까지가 그래서 정답이에요. 자, 이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구어 문제. 차방정식과 요 근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네요. 자, 이런 거는 반드시 그림을 먼저 그려줄 거예요. 일단 얘는 지금 양수형이죠. 양수 계형을 가지고 한 근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한 근은 1보다 클 때라고 했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계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한 근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값이 작고 그 다음에 한쪽의 근은 1보다 크다 라는 이 모양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어떤 함수 조건을 쓰면 되냐면 f-1도 얘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f1도 동시에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 조건들은 어차피 조사를 할 필요 없어요. 판별식이나 뭐 아니면 축. 얘는 당연히 이 두 가지의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애초에 근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고 1보다는 지금 커야 되는데 축 자체가 당연히 이 사이 값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축도 조사를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당연히 이 두 개짜리가 이렇게 0보다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두 근을 만날 수밖에 없죠.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축이랑 그 다음에 이 판별식 D는 조사를 할 필요 없고 얘네 둘만 조사를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일단 해볼게요. f-1을 계산을 해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 그 다음에 n 플러스 1 플러스 n마 3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얘를 좀 정리를 해주면 지금 3m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보다 작고 이 밑에 거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자, 그래서 얘를 풀면
얘는 m은 3분의 1보다 작다. 얘는 m은 마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요 두 가지 범위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m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 3부터 3분의 1까지. 요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래서 이거는 판별식이랑 축 같은 거를 조사할 필요 없고 얘네 두 개의 함수값만 조사를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10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수를 지금 차례로 A, B라고 하자. X에 대한 2차 방식이 서로 다른 두 실금 하자마자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적어놓고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지금 A, B의 모든 순서상 개수를 세라고 하네요. 그럼 일단 판별식 요 근해 공식 짝수근 쓰면 A제곱 마이너스 요게 되겠죠. 0보다 크다. 그 다음 A제곱이 지금 3B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주사위 수는 얘는 1부터 6까지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을 다 찾아주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B를 먼저 잡을까 A를 먼저 잡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가 1일 때 이런 식으로 잡는 것보다 B를 먼저 잡는 게 낫겠네요. B가 1일 때 그럼 B가 1일 때는 A제곱이 지금 3보다 커야 되니까 A가 될 수 있는 수는 제곱해서 3보다 큰 게 2, 4니까 그 다음에 3, 4, 5, 6 얘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에 B가 1일 때 그럼 A제곱이 얘가 6보다 클 때 제곱값이 6보다 큰 거는 3, 3, 9 그 다음에 4, 4, 16, 5, 6 4가지. 그 다음에 B가 3일 때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주면 지금 4, 5, 6 얘 3가지. 그 다음에 B가 4일 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조사를 해주면 됩니다. 단순히 얘는 마찬가지로 4, 5, 6 3가지. 그 다음에 B가 5일 때 A제곱이 15보다 커야 되니까 4, 5, 6 3가지. 그 다음에 B가 6일 때는 A제곱이 18보다 커야 되니까 5랑 6 2가지 해서 총 모든 경우의 수를 얘를 다 더해주면 값이 얼마냐면 얘는 20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얘의 답은 1번입니다. 상당히 쉽죠? 자, 그리고 이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11번 일단은 풀기 전에 자, 요거는 A, B는 서로 이웃하고 그 다음에 B, C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하는 건데 일단 서로 이웃하지 않는 거를 먼저를 보면 얘는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얘는 이웃해도 상관없는 놈들을 먼저 나열해주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웃하지 말아야 될 게 뭐 들어가야 돼요. 사이에 끼어서. 자, 그 다음에 서로 이웃하는 유형은 얘를 지금 한 묶음으로 보고 나열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A, B는 서로 무조건 이웃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그 다음에 B, C는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네 지금 3명이니까 총 7명이니까 나머지는 4명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근데 요 B, C가 서로 이웃하지 않아라 하니까 여기 지금 묶음에 있는 B랑 여기 C랑 지금 이웃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케이스가 뭔가 되게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풀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러면 B, C가 지금 이웃할 때 A 케이스를 빼주면 되겠죠. 일단 전체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얘네를 한 명으로 취급을 해서 1명, 그 다음에 2명, 그 다음 4명이니까 총 6명, 600. 그 다음 곱하기 A, B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 해주면 되겠죠. 자, 전체 경우에서 B, C가 이웃할 때 자, 일단 A, B는 무조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붙어 있든 붙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B, C가 이웃할 때를 우리가 뺄 거니까 지금 B, C가 이웃하는 케이스는 그럼 이렇게 붙어 있거나 이렇게 붙어 있거나 이렇게 붙어 있거나 총 2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오죠. 그럼 총 2가지 케이스 크게.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3개를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얘가 아니라 뭐 이거라고 선택을 했다고 칠게요. 2개 중에 총 2개의 케이스 중에 그러면 요거 1명 얘 4명이니까 총 5명처럼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500 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00 곱하기 2 그리고 500이란 숫자는
얘가 지금 120이라는 걸 외워두면 좀 편해요. 왜냐면 얘가 좀 가늠하기가 쉬운 숫자라서 5팩 정도는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6, 그러면 6팩은 여기다 6 곱하면 되니까 720 곱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는 240. 그러면 얘는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1, 2, 0, 0.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120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 이웃하는 하고 그 다음에 BC는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BC가 이웃할 때 이 케이스랑 요 케이스로 나눠서 총 2가지 케이스 그 다음에 얘네 한 묶음으로 보고 1명 그 다음에 4명이니까 5팩 해서 요 경우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안 풀어본 학생들은 요거를 좀 실수로 틀렸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12번 문제. A, B, C, D, E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73번째에 오는 것을. 자, 이런 사전식 배열 문제 같은 경우 너무 무난한 문제죠. 자, 일단 A부터 시작해서 잡았을 때 여기 뒤에 4개, 얘가 총 5개예요. 얘는 4팩. 그 다음에 B로 시작했을 때 마찬가지로 4개니까 4팩. 그 다음에 C로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4팩. 자, 4팩은 얘는 24죠. 그럼 24가 지금 3개니까 72까지 딱 됐고 그 다음에 73번째에 오는 것은 그러면 C까지 여기 끝났으니까 D부터 시작하겠죠. D, 그 다음 빠른 순서대로 A, 그 다음에 B, C, E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의 답은 1번이 되네요. 자,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별표.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데 은근 오답률은 되게 높아요. 왜? 글 독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글을 한번 이해를 시켜줄 건데 간을 보면 선택한 2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가로줄에 있다. 자, 그럼 내가 이 가로줄, 첫 번째 가로줄이랑 그 다음 세 번째 가로줄을 골랐어. 자, 그 다음에 이 가족것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2개를 택했을 때 뭐 예를 들어 1이랑 지금 8을 골랐으면 얘는 서로 다른 세로줄에 있잖아. 요 조건까지 만족하라는 거야. 아, 그러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1 고르고 7 고르면 같은 세로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케이스죠. 자, 그럼 요게 되는 지금 2가지를 택할 건데 2개의 숫자를 선택하는 경우 2개의 숫자를 선택할 건데 요게 되는 케이스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거죠. 자, 그럼 어려운 경우의 수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푸냐면 이런 문제를 직접 시행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곱하면서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럼 가부터 시행 한번 시켜볼게요. 선택한 2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가로줄에 있다. 아, 그럼 서로 다른 가로줄을 2개 지금 뽑아야겠지. 난 얘랑 얘를 골랐다고 칠게요. 그러면 3C2 3개 중에 2개의 가로줄을 골랐어. 자, 그 다음에 난 예를 들어 1이라는 지금 문자를 선택을 하면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4는 안 되죠. 다른 세로줄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거는 5랑 6밖에 갈 수 없어. 얘는 2가지. 자, 그 다음에 2를 선택했다면 만약에 여기서 2라는 문자를 선택했다면 얘가 갈 수 있는 거는 4, 6. 얘도 마찬가지 2가지죠. 자, 그 다음에 3도 마찬가지. 3이라는 문자를 내가 만약에 택했다면 여기 갈 수 있는 거 얘도 2가지. 그래서 총 6가지의 경우가 되죠. 아, 그래서 예를 들어 1 골랐을 때 시행시켰어. 그 다음에 5, 6 갈 수 있고 2 골랐을 때 4, 5 갈 수 있고 2 골랐을 때 4, 6 갈 수 있고 3 골랐을 때 4, 5 갈 수 있으니까 총 6가지의 경우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곱하면 끝인 거지. 그럼 3C2 곱하기 6이니까 얘는 답이 얼마냐면 18이 답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 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한번 익혀보고 기억해서 가도록 합시다. 자, 14번 문제. 자, 일단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우리는 어떤 거를 생각해야 되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케이스를 빼줘야 되죠. 보통 이렇게 구하는 유형이 많죠. 근데 반드시 전체에서 뭐 반대 케이스 빼서 구하는 그런 유형만 있다기보다는 케이스를 갈라서 구하는 게 더 쉬우면 그냥 그렇게 구해도 돼. 근데 적어도 문제는 대부분 전체 경우에서 반대 케이스를 빼준다 라는 거지. 자, 일단 남자 회원 수를 물었는데 글 읽어보니까 회원이 남자 여자 모두 합해서 12명인
어느 동호회에서 3명의 대표를 선출하려고 한다. 이때 적어도 여자가 1명 포함되는 방법의 수가 164일 때 남자 회원 수를 물었어. 그럼 남자 회원 수를 지금 모르니까 얘를 n이라고 칠게요. 그럼 남자가 n이면 여자는 12-n으로 잡아놓으면 되죠. 자, 일단 3명의 대표를 선출하려고 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2C3에서 반대 케이스 뺄 건데, 자, 여자가 적어도 1명 포함되니까 여자에서 안 뽑는 거야. 남자에서 NC3 뽑는 거야. 요거를 뺐을 때 지금 경우의 수가 164인 거죠. 그럼 얘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10, 그 다음에 3팩은 6이죠. 마이너스 n, n마 1, n마 2,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6. 그 다음에 164. 계산해주면 220 마이너스 6분의 n, n마 1, 그 다음 n마 2, 164.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를 다 계산해서 깔끔하게 했다고 칠게요. n, n마 1, 그 다음에 n마 2 해서 계산을 해주면 336으로 이렇게 간단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3차 전개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쪼개라고 했냐면 숫자 쪽을 쪼개라 했어요. 6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6, 5, 30, 6, 6에 36. 그 다음에 7, 8, 56. 그러면 큰 거부터 나열해주면 8, 7, 6. 자, 그래서 n은 8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남자 회원 수를 물었기 때문에 8이구나. 1번 맞아. 근데 문제에서 여자 회원 수를 묻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12-8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즉 4명. 그래서 문제에서 뭐를 구하는 건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이런 거 어이없게 실수해서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해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5번. 2차 정사각 행렬 A에 지금 IJ 성분을 표시한 식인데, 자,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줬는데 이걸 사실 안 줘도 돼요. 여기를 보고 나서 이거는 2차 정사각 행렬이구나를 알아야 돼요. A라는 행렬은 지금 행이 1개, 2개, 그 다음 열이 1개, 2개 이런 식의 모양을 갖는다는 거죠. 즉 자리를 만들고 나서 ij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A11, 12, 그 다음에 1, 2, 1, 그 다음에 A22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I, 그 다음에 이 자리가 J니까 이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되죠. 자, 근데 여기 위의 식이랑 밑에 식이랑 여기 부등호가 다르죠. 자, 일단 노란색 범위부터 볼 건데 얘는 지금 행이 지금 열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같다 먼저 색칠해주면 돼. 같다는 그러면 요 무조건 요 위의 식에다가 넣어야겠네. 같다 먼저 대각행렬 먼저 잡아주면 좋아요. 같다 이런 거에서. 그래서 대각행렬 잡아주고 그 다음에 행이 지금 열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얘는 어느 쪽이냐면 이거겠죠. i가 j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자, 그 다음 초록색 범위 같은 경우에는 행이 지금 i가 지금 열보다는 커야 되니까 요게 이렇게 큰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고 미리 자리를 지정해놓고 식을 그냥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11 넣으면 얘는 2고, 그 다음에 얘가 1, 2 넣으면 얘 4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죠. 계산을 해주면 3, 8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면 얘는 17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이런 거 아주 간단한 행렬 문제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6번 문제.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긴 글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여기에 있는 것만 주의해서 보면 됩니다. 자, x랑 y가 이런데 지금 yx에 지금 1,1 성분이 나타내는 것은 이라고 물었죠. 그 y 먼저 순서 오라는 거네. 60, 80. 그럼 행렬의 곱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행렬의 곱은 앞에 거는 지금 행을 동그라미 치고 뒤에 거는 열을 동그라미 쳤을 때 이거랑 얘가 곱해서 여기 하나에 지금 성분이 되고 얘랑 얘 곱해서 여기 하나의 성분 뭐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계산을 할 때 뭐 다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곱하기 10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60 곱하기 1300 플러스 80 곱하기 1100. 그 다음에 요거랑 얘 곱하면 60 곱하기 1200 플러스 80 곱하기 950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자, 여기서 1,1 성분만 얘만 지금 구할 거니까 얘만 딱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뭘 의미하냐 싶을 건데, 얘를 한글로 미리 적어주세요. 자, 일단 60이랑 80 이거죠. 아, 여기 사과고 얘 키위야.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1,300원, 그 다음에 1,200원 이겠네. 근데 얘는 정확히 말하면 지난달 사과고 얘가 지난달 키위죠. 자, 그 다음에 1,300원은 지금 A 가게 금액이고, 얘도 마찬가지 A 가게 금액이죠. 키위 금액. 자, 그러면 요 1,1 성분은 뭐를 의미하냐면, 지금 글 다 조합해보면 지난달 A 가게 지금 사과 키위 얘네 총 판매 금액이네. 이런 식으로 한글 조합하면 되죠. 그래서 얘 답은 지금 보면 이게 지난달 사과 답은 2번이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읽고 구할 성분만 딱 구해서 빨리 넘어가주면 됩니다. 자, 이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17번. 자, 17번 문제,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자, 요 마지막 행렬 있지. 얘를 요 값이랑 그 다음에 요 값으로 표현을 하란 거야. 일단 요 행렬 값이 변동이 실수배를 띄워주면 이 1, 5도 자동으로 변동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 어떤 실수배 변형을 해주면 요것도 마찬가지 변형이 되죠. 그래서 이 마지막 최종식을 지금 이 식이나 그 다음에 이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때 변하는 이 XY 변동값을 보고 싶은 거야. 얼마나 변하는지. 자, 그래서 요 마지막 최종식을 좀 변형을 시켜볼게요. 얘는 A 곱하기 A, 2B 그 다음에 A 곱하기 4C, 2D 이렇게 되겠죠. 이게 왜 이렇게 돼요?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지금 성분이야. 이거 지금 이렇게 지금 보는 게 아니야. 얘가 이게 하나의 성분이라고. 얘도 이게 하나의 성분이고. 됐어? 자,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도 당연히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실수배 2만 꺼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ECD니까 2만 꺼내주면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거 얘를 대입을 해주면 되죠. 2, 그 다음에 얘가 1, 5, 그 다음에 2 곱하기 얘가 3 마이너스 2 행렬. 자, 이게 XY 값인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렇게 합칠 수 있죠. 5 플러스 3, 1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 8, 마 1. 그럼 얘 계산해주면 16 마이너스 2.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X 마이너스 Y 값을 구하라네요. 자, 그러면 16 플러스 2가 되니까 얘는 답은 18. 그래서 답은 3번. 자, 이런 거 아주 간단하니까 요거는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방정식 x 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옳은 것만 지금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요 세제곱자리를 인수분해를 해줘야겠죠. 1 넘기면 이렇게 되고, 지금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 써주면 제곱, 그 다음에 서로 곱해서 부반대 플러스 1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오메가라는 것도 허근도 근이니까 여기 넣어서 요 첫 번째 식에 넣어서 성립을 하겠죠. 요 기본식에. 자,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1. 자, 그 다음 3차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실근이 무조건 하나 나온다는 사실을 내 학생들은 알 거야. 자, 그러면 요 뒤에 2차식에서 지금 허근이 나온다는 건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성립하고, 근과 계수 그 다음에 켤레근에 의해서 오메가 반은 요 개수 바꾼 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1 여기까지 적어주면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지금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도 성립을 하겠죠. 당연히 켤레근도 넣었을 때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이제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자, 기역 좀 변형시키면 통분을 해주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자, 요 모양은 지금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얘 제곱 1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기억은 맞아요. 자, 니은 오메가 세제곱은 1이었죠. 그다음 오메가 세제곱 바의 세제곱도 1이었어. 그 다음에 오메가 4제곱은 얘는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랑 같으니까 얘가 1이었으니까 지금 3까지 1로 계속 되니까 얘를 까버리면 오메가, 그 다음에 얘도 오메가 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이게 얘가 2인데 마이너스 1이 성립 안 하니까 니은은 틀렸어.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에서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일단 요 1부터 그 다음 오메가 세제곱은 0이죠. 자, 근데 얘가 여기가 오메가 1부터 지금 39까지면 39개잖아. 근데 여기 1까지 합치면 얘는 몇 개냐면 40개죠. 40개. 즉 여기 1부터 오메가 제곱까지 요 3개짜리가 계속 0으로 지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3개짜리가 40개에서는 몇 개까지 들어가냐면 13개, 39개까지 들어가고 마지막 요 항은 남게 되겠죠. 다 0이고. 그러면 오메가 39를 찾으셔야 되는데 얘가 3의 배수기 때문에 1 맞죠. 그래서 디귿은 맞아요.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해서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항 개수 셀 때 반드시 요거 1 같은 거 이런 거 주의하세요. 자, 그럼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9번 문제. 어려워 보이는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일단은 요 앞에 식을 얘를 뭐 gx라고 잡고 그다음 여기 뒤에 식을 얘를 fx라고 잡을게요. 그냥 간단하게 g랑 f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일단 기역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요 이차함수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는 판별식을 의미하죠. 판별식은 0보다 크다. 당연히 지금 여기 0이랑 알파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기역은 맞죠.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거 보는데 요 aq제곱 플러스 bq 플러스 c는 0보다 작다. 얘가 뭘 의미하냐면 지금 여기 x제곱이랑 x 요 자리 보일까요? 요 자리에 지금 q를 대입한 거야. 얘가. 그거를 빨리 알아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아, 근데 q라는 값은 여기 지금 gx에서 뭐를 의미하냐면 y 절편을 의미하죠. 즉 여기 있는 거잖아. q. 자, 그럼 q 값은 얘는 음수 값을 가지죠. 아, 그러면 요 니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요 fx 식에다가 음수인 q값, 얘가 음수야. q값을 대입했을 때 그게 0보다 작냐라는 거야. 아, 그럼 잘 봐봐. 여기 지금 음수인 x값을 대입하면 지금 함수값 내려가 있는 거 보이나요? 다 0보다 작은 거 보이나요? 다시, 자, 음수값을 가지면 지금 fx랑 만나는 요 f식이랑 요 만나는 쪽이 전부 지금 음수인 거 보이죠? 함수값이. 즉 q값, 음수값을 대입했을 때 요 f라는 식이 다 0보다 떨어져 있어 이 말이잖아. 여기. 이해되니? 자, 그러면 니은도 맞는 거죠. 자, 디귿도 별로 어렵지 않아. 자, 이거 보면 b-p, c-q를 보면 뭔가 어디 식에서 어디 식을 뺀 거네. 자, 그러면 요거는 f 그 다음에 마이너스 g라는 식인 걸 알아야 되잖아. 는 0보다 크다의 해는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거 한쪽 이항시켜주면 지금 f가 g보다 크거나 같은 곳은 베타에서 알파까지다. f가 이거잖아. 지금 핑크색 식이죠. 여기. 그 다음에 gx는 파란색 식이에요. 여기. 자, 그럼 fx가 지금 gx보다 크거나 같은 곳은 이쪽이죠. 이쪽. 여기 만나는 교점 베타에서 어디까지? 알파까지 갖다 붙고. 이게 맞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5번. 그래서 요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요것도 f-g라는 걸 단박에 알고 얘를 이항시켜줘서 x 범위를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다음 20번. 두 연립 방정식에 공통해가 존재할 때 실수 요거의 합들을 다 구하라 라는 문제죠. 자, 일단 이런 문제 풀 때 여기 A랑 지금 B 같은 이런 쓸데없는 미지수가 낀 식들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여기 지금 온전한 식이 딱 2개 있죠. 공통해라는 거는 여기에 연방에 대입해서 성립하고 여기에 연방에 대입해서 성립하는 똑같은 어떤 x, y인 거죠. 그러면 얘네 둘로 지금 연립을 해서
xy를 찾아도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xy를 넣고 a랑 지금 b 값을 찾아주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면 얘네들로 연립을 할 건데 한 문자로 정리를 해주면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계산을 해주면 x는요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해주면 x는 2 또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그 다음 y는 요거에 맞춰서 순서대로 구할게요. x가 여기 2일 때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5일 때는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대입했을 때 AB 값도 두 개씩 나오는데 요 조건 보이죠? 요 조건을 만족하는 AB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식에서 A를 구할 수 있죠. 일단은 지금 1번 케이스, 얘가 1번 케이스, 그 다음에 얘가 2번 케이스라 쳤을 때 그냥 대입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럼 제곱을 해주면 4, 25니까 A는 29. 그 다음에 여기 넣어서 29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y가 마이너스 5고 x가 2니까 지금 계산을 해주면, 계산은 그냥 생략을 할게요. 계산해주면 b는 11이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만족하죠. a랑 지금 a가 b보다 큰 걸 만족하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5고 지금 y가 플러스 2인 경우는 해보면, 계산 나중에 해봐요. 해보면 안 될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거. 그러면 우리가 구한 a 값은 29, 그 다음 b 값은 11, 그 다음 x 값은 2, y 값은 마이너스 5. 얘를 만족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들의 합을 다 구해주면, 계산을 해주면 이 값은 37이 나와요. 계산해주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 온전한 식, 미지수가 포함되지 않은 식에서 연립을 먼저 해주고 xy를 찾아서 거꾸로 a, b를 찾아주는 그거를 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21번 볼 텐데 21번도 마찬가지 이 a 그 다음에 1, 3 요 행렬을 찾기 위해서 요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얘를 지금 표현을 해봐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랑 나의 식을 어쨌든 간에 지금 연관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a 제곱이 보이죠. 이거는 지금 나의 식에다가 어떤 짓을 해줘야 되냐면 양변에 a 행렬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순서가 중요하니까 얘가 만약 앞에 곱했다고 하면 얘도 앞에 곱해줘야 돼요. a 1, 3, 1 행렬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이 모양 자체를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를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제곱 그 다음에 3, 0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식. 자, 그런데 이 a제곱 행렬은 여기에서 3a-2로 대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냥 2, 그 다음에 3, 0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얘를 찾아주면 요 a, b 요 성분들을 찾을 수 있고 더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행렬에 곱해줄 때 이런 거 순서가 중요하니까 의식적으로 뒤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데려와 줍니다. 저는. 그래서 순서를 유지한 채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리고 A 지금 3, 0 행렬이 지금 1, 3 행렬이니까 1, 3 단위 행렬은 그냥 자기 자신 행렬 그냥 똑같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면 얘가 9,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3, 0이니까 0, 9. 그래서 요 A, B 성분의 합은 9가 됩니다. 답은 5번이죠. 그래서 요거는 양변 A를 곱해주는 거, 요 포인트를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왜? 우리가 구할 거는 요 A 곱하기 3, 1, 3 행렬이니까.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22번 같은 거는 쉬워 보이지만 얘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오답률이 가장 높을 겁니다. 자, 일단 서로 다른 종류의 꽃 4송이와 같은 종류의 초콜릿,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같은 종류의 초콜릿이죠. 두 개를 5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 꽃이랑 초콜릿 둘 중에 아무것도 받지 못한 학생이 없도록 꽃과 초콜릿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사람이 5명이니까 A, B, C, D, E 이렇게 5명이라고 할게요. 자, 그때 여기서 지금 꽃이 4송이니까 얘를 뭐 꽃의 종류는 A, B, C, D 이렇게 잡아놓고 그다음 초콜릿 종류는 얘는 같은 종류니까 그냥 점점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근데 얘네들의 종류를 다 합치면 지금 6개인데 얘네가 지금 사람이 5명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나 여기 A, B, C, D 그 다음에 꽃을 줬어. 그 다음에 초콜릿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는 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꽃을 2개 줘서 여기에 초콜릿 얘 하나가 봐도 되잖아.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초콜릿을 얘는 2개 받고 그 다음에 얘는 꽃을 주고 이런 경우도 되죠. 굉장히 케이스가 어때? 많아요. 근데 어떤 게 보이냐면 지금 요 준비된 선물이 6개인데 인간은 5명이니까 지금 2개의 중복이 무조건 발생을 한다는 거죠. 2개를 누군가는 뭐 종류가 다를 수는 있지만 2개를 받는다는 거야, 선물을. 그럼 3개는 되냐 하면 3개는 안 되겠죠. 얘 줄 게 없으니까. 그래서 2개까지의 뭔가 선물을 2개 받는 경우가 있다 라는 걸 알아채고, 자, 그럼 케이스를 나눠볼 건데 일단은 꽃이라는 선물을 2개 받을 때, 그 다음에 2번 초콜릿 2개 받을 때, 그 다음에 3번 케이스 꽃 하나, 그 다음에 초콜릿 하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총 크게 3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씩 해보면서 잡아볼게요. 자, 일단 꽃이 2개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꽃이 이런 식으로 2개의 묶음을 누군가 받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초콜릿을 받아주면 되겠지? 하나도 선물을 받지 않는 학생은 없게 하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2개의 묶음에 들어갈 꽃의 종류를 골라줘야 돼. 꽃은 지금 총 4개니까 4C2로 골랐어. 자, 그 다음에 이거 묶음을 A가 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해서 총 5가지 경우. 그래서 나는 뭐 B한테 얘를 준다고 쳐볼게. B한테 여기 묶음을 줬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처음 보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 일단 요 BC라는 거는 얘네가 다른 종류지만 요 초콜릿은 같은 종류죠. 그러면 요 BC를 지금 나머지 얘는 지금 B는 고정이야. 이미 요거를 배치까지 했어. 5명 중에 1명 골라서 B는 이 2개의 묶음을 줬고 요 BC가 갈 자리를 먼저 고르고 이 초콜릿이 나중에 그냥 자동으로 결정되면 된단 말이야. 뭔 소리냐면 지금 B는 결정이 돼 있고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서 BC 종류 다른 거 가니까 4P2 해놓고 한번 움직여 볼게요. 얘를 다 빼놓고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배치가 됐어. 4P2 하는 순간 4개 중에 2개의 자리를 골라서 순서 상관없이 갔어요. 자, 그 다음 초콜릿은 똑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B인데 자동으로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얘는 곱하기 1입니다. 그래서 꽃 2개의 케이스에서 지금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나왔냐면 360이 나와요. 계산은 너네가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초콜릿 2개를 받는 경우. 자, 초콜릿 2개를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꽃 4개 A, B, C, D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죠. 자, 그럼 초콜릿 2개의 묶음을 받을 학생을 고르는 총 경우의 수는 5명 중 1명 5.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배열해주면 되죠. 그냥 4팩. 그래서 얘가 제일 쉬워요. 자, 초콜릿 2개를 받는 경우는 그래서 얘는 12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꽃 하나와 초콜릿 하나를 고를 때 꽃 하나, 그 다음에 초콜릿 하나를 골랐어. 그 다음에 뭐 B, C, D
까지 해놓고 초콜릿 하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초콜릿 들어가 있고 여기에 지금 들어올 꽃의 종류를 골라야 되잖아. 총 경우 4.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초콜릿 하나와 꽃 하나의 묶음을 받을 친구를 골라야 되니까 5명 중 1명. 그러면 곱하기 5. 그 다음에 B, C, D 초콜릿은 전부 다 4개가 다른 종류니까 요 묶음 A한테 배치시켰다고 치고 이 4개를 나열해주면 되니까 4팩. 그래서 요거는 480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모든 3개의 케이스를 다 합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960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좀 움직여보면서 이런 문자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풀 때 이런 건 풀이를 봐도 이해가 잘 안 될 건데 사람은 큰 대문자 ABCD로 놔두고 그 다음에 뭐 꽃은 소문자로 ABCD 그 다음에 같은 종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로 도식화 시켜주면서 자기가 직접 시행시켜보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게 어렵기 때문에 내신 문제 나오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23번. 23번 어려워 보이는데 의외로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글을 잘 읽으면 돼. 자, 일단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5명 있어요. 이 7명의 학생이 일렬로 나열된 7개 의자에 다음 조건을 2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앉아래.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으래. 그 다음에 양 끝에 있는 의자에는 모두 2학년 학생이 앉는다. 사실상 요 나의 조건이 훨씬 중요한데 얘를 미리 해놓고 풀면은 되게 편해요. 모두 2학년 학생이 앉는다 했으니까 양 끝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시행해주면 편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풀어볼 건데 2학년 학생을 A, B, C, D, E라고 해보고 1학년 학생은 뭐 F, G라고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단은 나부터 시행시킬게. 양 끝에 있는 의자에 모두 2학년 학생이 앉는다. 그럼 5명 중에 여기 5명 중에 지금 2명 골라서 순서 상관 있게까지 갔어. 예를 들어 A랑 B 골라서 순서 상관 이씨 OP 배열해줬어. 자, 그 다음에 요 중간이 문제인데 이제 1학년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가면 쉽냐면 일단 나가 일어나고 나서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총 경우에서 그 다음에 이웃할 때를 오히려 빼주는 게 훨씬 쉬워요. 자, 뭔 말이냐? 요 FG 1학년이 이웃할 때의 경우는 지금 얘 2개밖에 없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총 4가지로 일단 앉을 수 있고 자리 배치는 그 다음에 요 묶음 안에서도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명 2 곱해줬죠. 자, 그래서 뭐 여기에 묶음에 앉는다 쳐. 그럼 나머지 얘 C, D, E 요 3개를 하나, 둘, 3자리에 배치를 해주면 되니까 3팩. 그래서 이웃할 경우가 이렇게 간단하니까 총 경우에서 그냥 빼버리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총 경우는 일단 당연히 얘네 뭐 이웃하는 거 뭐 아닌 거 상관없이 그냥 요 중간에 5개짜리 요 FG랑 그 다음에 CDE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5팩으로 나열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5, 4, 20 5팩은 120인 거 외우라 했고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6이니까 48 해주고 20 곱하기 얘 계산해주면 1440 해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요령이 되게 중요하겠죠. 일단 요 OP2가 나가 일어난 상황에서 그 다음에 가의 케이스를 볼 건데 얘가 총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오히려 빼면 쉽다. 답지도 이렇게 안 풀었긴 해. 그래서 요거는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게 훨씬 간단하다는 거. 왜냐? 2개니까 케이스가 얼마 안 나와. 하나, 둘, 셋, 4자리 자리 배치 그 다음에 얘네 둘 자리 바꾸는 거 2. 그 다음에 나머지 얘가 뭐 여기 앉았다 치면 자리 배치했다 치면 나머지 3개 여기 배열 해주는 거 3팩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거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24번 행렬의 거듭 제곱 문제인데 이런 거는 규칙성 찾으려고 몇 번을 시행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제곱은
자, 그다음 앞에 거는 지금 행을 택하고 그다음에 뒤에 거는 열을 이런 식으로 쳐주고 하면 좀 쉽겠죠? 행렬의 곱 잘 못하는 학생들은. 자, 그래서 앞에 거 행, 그 다음에 뒤에 거 열 곱해서 여기 하나, 그 다음에 행, 열 곱해서 여기 하나, 그 다음에 행, 열 곱해서 여기 하나, 그 다음에 행, 열 곱해서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연산은 자기가 해봅시다. 얘를 해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7, 2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곱값이. 그 다음에 a 세제곱도 마찬가지 a 제곱이랑 a 이렇게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 행렬의 곱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계산을 해주면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단위 행렬이 나와요. 근데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인 단위 행렬이 나와요. 즉 얘는 a 제곱 a 세제곱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거랑 지금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a 4제곱부터는 여기다가 지금 a를 곱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a 그래서 마이너스 a랑 똑같고 여기다가 또 a 곱하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겠죠. 근데 a 세제곱이 아까 지금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는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 식을 좀 예쁘게 빼주면 마이너스를 이런 식으로 돼요. 즉 이 세 개가 요 세 개가 똑같아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요 세 개짜리가 지금 얘가 1부터 18항까지니까 얘가 6으로 딱 짝수개로 나눠 떨어지죠. 그러면 다 더했을 때 얘가 없어지겠고 짝수개니까 얘가 영행렬이 되겠네요. 답은 3번.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행렬의 연산 같은 경우 요 곱 연산 같은 경우 실수를 많이 하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5번 별표. 무조건 요 행렬에 요 조건 판단하는 문제가 무조건 후반부에 어렵게 한 문제는 나와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풀었는데 오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은근 고난이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2차 정사각 행렬에서 지금 A, B, BA 행렬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근데 요게 동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동일한 게 성립하도록 하는 조건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을 물었어. 자, 일단 기획식을 볼 건데 요 A, B, BA 행렬의 모양처럼 만들어 주려고 일단은 나는 여기에 양변에 B 행렬을 뒤에다가 곱했어. 그럼 A, B 행렬은 얘는 B 세제곱 행렬이랑 같죠. 그 다음에 지금 BA 행렬 요 모양을 만들어 주려고 B를 여기 앞에다가 곱했어. 그러면 BA 행렬은 B 세제곱 행렬.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거랑 이게 같기 때문에 AB 행렬은 BA 행렬이랑 일치를 하겠네요. 그래서 기획은 맞습니다. 자, 니은이 오히려 그냥 풀기 좋죠. 이 뒤에 거를 이렇게 앞으로 데려와서 의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연산해요. 저는 실수를 안 해요. 플러스 B 그 다음에 얘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랑 같다. 자, 그 다음에 또 순서 맞춰서 계속 풀어주면 이 순서를 유지해야 돼요. 앞에 있는 건 계속 앞에 있어야 돼. B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러면 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지금 똑같은 거 없애주면 요 마이너스 AB만 이항시켜주면 BA 행렬은 AB 행렬이랑 같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 A 플러스 B 행렬은 단위 행렬이다. 자, 그래서 요걸 대입을 해볼 건데 일단 처음식 요거 AB 행렬은 BA 행렬이다. 요게 성립하는지 대입을 그냥 변형시켜서 하면 됩니다. A를 지금 E-B 행렬 이걸로 대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대입을 해볼게요. E-B 행렬 B 행렬 B 곱하기 E-B 그 다음에 이렇게 행렬 전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B는 어차피 B고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얘도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주면 순서를 앞에 맞춰서 전개해주면 이게 되겠죠. 얘 어차피 B고 그럼 이거 그냥 똑같잖아요. 없애고
그래서 요 방정식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요게 다 맞는 기역, 니은, 디귿 해서 5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한번 해보세요. 은근 기역을 제대로 모를 것 같은데 니은 같은 경우에 그냥 연산시켜서 풀어서 없애주면 되니까 기역과 디귿을 잘 해보길 바랍니다. 마칠게요.